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제11장 우울증을 조절해야 살도 빠진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 상태에 따라 음식을 먹는다. 인간은 음식으로 보상을 받기 원하는 전통을 오랫동안 가져왔다. 성공을 축하할 때는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편안하게 있고 싶을 때는 차를 마시기도 한다. 종교적인 행사에는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일정 기간 금식을 하는데 이럴 때 우리 몸에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 마음을 경건하게 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단지 우울함을 보상받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도 한다.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미국의 경우 약 6%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그 숫자는 더 늘고 있는 현실이다. 나는 여기서 몇 가지 해결책을 내놓는다. 우울해질 때 더 먹고 싶어지는 사람들에게 제안한다. 물론 모든 비만인이 우울할 때 더 많이 먹는다는 말이 아니다. 비만인 대부분이 우울하다는 말도 더욱 아니다. 그러나 비만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고통 때문에 실제로 많이 먹는다. 이때 이런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가 음식을 바꾸는 것이고 둘째가 운동, 셋째가 수면이다. 운동요법은 다른 책에서 참고하길 바란다. 여기서는 음식과 수면이 어떻게 당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알아보자. 음식은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키는가?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안다. 아이스크림과 초콜릿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모든 음식이 우리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잘 모른다. 음식은 감정의 변화를 주는데 그 속도는 놀랍도록 빠르다. 뇌는 음식 하나에도 금방 영향을 받는다. 땅과 바람과 햇빛과 물이 만들어주는 과일 한 알만 먹어도 당신의 뇌 기능은 아주 빠르게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당신의 우울한 마음과 낮은 자존감과 싸워서 이기는 무기라는 말이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도 변하지만 마음도 변한다는 말이다. 나는 이 말을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싶다.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세로토닌이라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낸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며 분노와 우울증을 가라앉히고 단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다. 세로토닌은 또한 식욕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므로 우리가 추천하는 자연식물식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빵, 케이크, 과자, 라면, 국수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가 추천하는 음식이 아니다. 이것들은 거의 기름과 설탕과 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에 흠뻑 젖어 있고 인슐린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비만을 일으키는 공장 음식이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면서 이 엄청난 공장 음식을 탁자 위에 쌓아놓고 손가락질하는 방송 매체들을 보면 나는 또다시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안정된다.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지면 우울증도 사라진다. 질병에 따라오는 고통과 걱정은 아무리 체력이 강한 사람도 무릎을 꿇게 만든다. 그러나 건강이 좋아지면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맑아진다. 어린 시절 울다 잠이 들었다 깨었을 때 개운한 몸과 맑은 가을 하늘을 당신도 기억할 것이다. 약을 먹게 되면 대부분 우울증도 따라오는데 건강해지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 우울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자연식물식이 정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연식물식을 처음 실천한 사람들의 가장 빠른 반응은 살이 빠졌어요 이다. 그러나 그 말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나면 대부분 같은 말을 한다. 살도 빠졌고 컨디션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이다. 이 말은
내가 음식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한 40년 동안 거의 예외 없이 들어온 말이다. 음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다음 운동을 시작하고 술을 끊고 커피를 끊고 약을 끊는 일이다. 이런 것들은 먹을 때는 순간적으로 흥분을 시키지만 약기운, 술기운, 카페인이 가라앉으면 곧바로 우울증이 따라온다. 거기에다 수면까지 방해한다.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자는 법. 잠을 푹 자는 사람은 우울증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수면은 하루 동안 뒤틀어진 몸과 마음을 자연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한 치료의 시간임을 알아야 한다. 그냥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시간이라는 말이다. 자세가 나쁜 사람은 몸을 뒤틀어 수면을 취함으로써 교정한다. 전문가들은 똑바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걷거나 앉을 때 자세가 좋은 사람은 저절로 똑바로 누워서 자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몸을 뒤틀어 수면을 취함으로써 나쁜 자세로 인한 하루의 피로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면의 철학이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교정하는 본보기로 수면 자세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오래 잠을 자면 우울증 같은 정신적 장애의 원인이 된다.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을 우울유발적 귀인이라고 부른다. 자신에 대한 책망이나 비난 등이 우울감을 갖게 만드는데 모든 잘못이나 우울한 감정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좀처럼 잠을 잘 못 이루기 때문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잠을 잘 못 자는 우울증 환자들은 아침에 컨디션이 나쁘다가 저녁에는 점차 좋아지는 증세를 보이는데 전날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생기는 증상이다. 나는 환자 몇 명에게 수면 치료를 추천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환자 중 한 명인 맥스는 최근에 은퇴한 70세의 남자였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맥스는 매일 잠자는데 시간을 보냈다. 잠을 많이 자면 피로도 풀리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걸리지 않아서 그는 우울증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우울증이 은퇴 후에 오는 각종 생활의 변화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목적의식이 없어지고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적고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맥스의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항우울제인 프로작을 처방해 주었다. 그러나 그 약을 복용한 후 그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몸이 아파서 약을 계속 먹을 수가 없었다. 어두운 동굴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그의 나머지 인생 전부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생겼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2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맥스는 나를 찾아왔다. 나는 즉시 그를 수면 프로그램으로 보냈다. 나는 그에게 수면 시간을 매일 10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고 적응이 되면 6시간으로 줄이라고 충고를 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불과 이틀 만에 맥스의 우울증이 사라졌다. 그리고 은퇴 후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되었다. 그는 수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우울증을 겪지 않았다. 최근에 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토크쇼에 참석해서 한 여자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시냐고 묻자 10에서 8시간 정도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말하기를 오래 자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진다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수면 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라고 충고했다. 몇 주가 지나서 그녀는 다시 라디오쇼에 전화를 걸어서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고백했다. 딱 한 번 우울했던 날이 있었는데 남편이 알람을 해놓지 않아서 잠을 너무 오래 잔 날 뿐이라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잠을 오래 자는 것이 좋다고 교육받아 왔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자느냐,
편한 마음으로 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공기 좋은 숲속의 외딴 집에서 걱정 없이 대여섯 시간밖에 자지 않았음에도 몸이 가뿐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수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유아기에는 하루의 4분의 3을 잠을 자면서 지낸다. 어린이는 8에서 10시간 정도 잠을 자고 임신부는 휴식을 위해 좀 더 많은 잠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인에게 8시간의 수면은 지나치다. 우리는 보통 5시간에서 7시간이면 충분히 피로를 풀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5시간 이하로 자도 숙면을 취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면 시간은 감소되는데 3, 4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노인도 보았다. 우리 몸이 원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자려고 하는 경우 불면증이 생긴다. 이때 우리 몸은 더 자려고 하는 강요에 의해서 리듬을 잃게 된다. 자연 식물식으로 완전히 식단을 바꾼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줄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첫째로 살이 빠졌고, 둘째로 컨디션이 좋아졌고, 셋째로 조금만 자도 푹 자게 된다는 것이다. 고기, 계란, 생선, 우유 등은 소화가 힘들어 잠을 자면서도 몸을 힘들게 한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잠을 오래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시키느라 위와 장에서 2, 3일 동안 머무른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으로 된 저녁을 먹고 잠을 자보시라. 5시간만 자도 왜 몸이 가뿐한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새벽의 쾌변은 살, 컨디션, 짧은 잠에 이어 4번째로 받게 되는 선물이다. 수면 시간을 줄이면 우울증이 사라진다. 1960년에서 1990년 사이에 13개국 1,7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펼쳐졌다. 이 연구 결과 6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수면을 박탈한 다음 날에 우울증 증세가 감소한 환자가 59%라는 결과가 나왔다. 내인성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67%가 수면 박탈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월경전 증후군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에도 수면 박탈 요법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룻밤 내내 깨어 있으면 전날 밤에 있었던 우울증은 말끔히 씻겨나간다. 보통 하룻밤만 지나도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수면 박탈의 개선된 효과가 몇 주 동안 지속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다. 우울증이 다시 생기면 잠자는 시간을 몇 시간만 줄여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룻밤만 지나치게 자도 우울증이 재발하기도 하고 30분만 더 자도 우울증이 도진다는 예민한 환자도 보았다. 지금 우울하다면 오늘 잠을 줄여보라. 수면 시간을 조절해서 우울한 감정을 치료하는 이 방법은 우울증이 심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울증이 없는 보통 사람에게도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연구 결과는 발표하고 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우울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분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실천해 보는 것도 좋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밤새 깨어 있을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분적 수면 박탈이 완전 수면 박탈처럼 매우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연구에 의하면 잠자는 시간을 계속 늦추는 것보다 새벽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깨어있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 부분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방식도 있는데 4시간 정도면 하루의 피로를 푸는데 충분하다. 꾸준히 이틀에서 5일에 한 번씩 4시간만 수면을 취하는 방식을 택하면 오랫동안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감정을 조절해서 우울증을 고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이 방법을 권한다. 이처럼 수면요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된다. 몇 번의 시도와 실패를 맛보고 자기 자신의 수면 습관을 관찰한 후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적게 자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균형 잡힌 시간을 잘 찾아서 치료해 보길 바란다. 지금 우울하다면
오늘 저녁 한두 시간 잠을 줄여보길 권한다. 적응하는데 하루나 이틀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우울증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피로감을 고려해서 30분에서 1시간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기분 좋아지는 삼형제. 자연식물식, 수면요법, 운동, 이 셋은 우리 감정을 강력하게 조절해준다. 이 삼형제는 서로서로 효율성을 높여준다. 자연식물식과 운동을 결합하면 수면요법의 효율을 높여준다. 또한 수면요법은 자연식물식과 운동을 강화시켜준다. 무엇보다도 돈이 안 들고 약을 먹을 필요도 없으며 가장 빠른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방법들로 나는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내게 어느 정도 명성을 주었다. 살아오면서 진리는 항상 돈과 멀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을 치료하거나 위로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만일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돈이 든다면 그 종교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당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 돈이 든다면 그것도 가짜다. 의사인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나는 오래전에 칼을 들고 수술한 다음 당신의 몸속에 화학약품을 쏟아붓는 것을 포기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자연의 방식이 아니며 신의 방식도 아니다. 그런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그 병을 다시 악화시킬 뿐이다. 그런 방식은 엄청난 당신의 돈을 의사들에게 기부하는 일이며 의료산업을 살찌우는 일이다. 그들이 돈을 벌어 행복해질수록 당신은 더욱 불행해질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방식들은 의료산업이 아닌 당사자 바로 당신을 위한 방식들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돈도 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실천만 하면 된다.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뚱뚱한 몸으로 18살에 중풍까지 걸렸다가 돈 버는 의사를 포기한 내가 그 증거고 40년 넘게 나와 동지의식을 가지고 새 생명을 찾게 된 수많은 친구들 또한 그 증거다.